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장이 밀렸어요. 좀 많이 밀렸죠. 자, 오미크론에 대한 그 전 세계적으로 영향들이 지금 시장에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중에 야간 선물들이 많이 빠지는 바람에 특히 나스닥 선물 쪽이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짓눌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익 난 건 팔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메시지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왔죠. 또 밑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량을 수익 난 거는 팔고 현금화, 그 다음에 손실 난 건 들고 있어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외국인들이 행태가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상단에는 매도가 강하게 일어나요. 이게 패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요 위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이 안에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지수대를 보면 이 안에 개인이거든요. 요 밑에 금당에 나왔을 때 개인 매도 물량을 잡아가지고 당겨놓은 자리라 여기는 밴드 매매라 그래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 하단 이렇게 외국인들이 올라오면 때리고 밑에선 받아주고 이런 게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져요. 오늘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한 일정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외국인들은 현선물 가지고 계속 장난쳐요.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이게 단기 매매 쪽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기관은 덩달아서 개인만 들어온 물량을 다 떠넘기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거를 보면 오늘 봐봐요. 추정 금액이 가장 보통 LG와 이 급락 나오는 걸 따라 샀다는 거예요. 이 배터리 관련주들은 조금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리튬이라든지 흑연이라든지 이 배터리 그 원자재 공급의 불량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배터리 관련주는 피크 아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매매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꺾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들은 많이 매도 물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 개인들 봐봐요. 개인들은 굳이 상단에서 살 이유가 있나요? 밑에서 놓친 거면 흐름을 보는 게 나아요. 오늘도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좀 많이 사는데요. 이거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에는 매매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 이 하단에 내려왔을 때 매수 단기적인 매매, 중장기적으로 가는 건 상관없어요. 난 2, 3년 가져갈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끌고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답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 상단 매물대에서 사는 게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당분간은 조정이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비는 바뀐 게 없어요. 중장기 이평선들 자체가 꺾인 자리라 여기는 이평선들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계속 조정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수익 난 거는 팔고 현금화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손실 난 거는 좀 더 들고 가자라고. 어차피 올라가게 돼요. 기술적 반등 때문에. 근데 우리가 포인트를 잡은 거는 올라간 거보다 올라갈 수 있는 거를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섹터 중에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섹터, 올해 가장 힘을 못 받았던 섹터, 이쪽으로 포인트 잡는 게 나아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도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잘 보자라고 했어요. 유한양행 이런 것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에너지 웅천 1년 내내 박스권에 갇혀있던 이런 종목들로 타겟을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농심, 뭐 이런 거, 먹거리, 이런 거 잘 보면 돼요. 위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 이 공간에 매매하는 거죠. 방어주 쪽 성격이 강한 종목들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KTNG도 말씀을 드렸었죠. KTNG. 재당을 보자라고 했는데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그 자리를 메꾸는 자리예요. 그렇듯이 지금은 이 배당 쪽으로, 그 다음에 증권주, SK증권, 뭐 이런 것도 조그만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자리 때 우리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 다음 메리츠증권, 이런 것들 우리가 공략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수매도를 하면 가격이 얕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이 꼭대기까지는 공간이 있는 거죠. 이게 공간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KMX, 이렇게 차트를 만든 종목들을 지금 봐야 돼요. 이 거시적인 거보다 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 패턴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거시적인 거하고 미시적인 거, 거시적인 그 경제 환경을 보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는 종목의 수급 영향을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같이 해야 돼요. 그죠? 아날로그, 디지털 두 개가 있다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합쳐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손매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시적인 걸 보고 우리가 지금 바로 매수매도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라고 했던 것들 찾는 거죠. 이게 패턴 매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NKMX 같은 경우는 시장 흐름이 나쁘진 않잖아요. 시장 흐름 대비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오늘 빠졌는데도 강한 거죠. 그러면 이 공간에 매수할 수 있고요. 그럼 대형주 같은 경우는 SK, 제 방송을 봤지만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 종목 상담 했던 건데 치름도 말씀드렸어요. 월요일에 양봉 들어올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들어오죠. 예.
이 방송 중에 치림도 제가 토요일날 이데일리 주식코치에서 얘기했던 상담했던 내용을 보면 하나 둘셋넷 다 일곱의 양봉이니까 그 다음날은 양봉 들어오는 확률이 되게 큽니다 라고 했어요.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양봉 들어왔잖아요. 이게 치름도예요. 치름도에서 이제 저점을 잡은 자리라 위쪽으로 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공략해야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얘네는 이걸 많이 산 사람들은 그냥 위쪽에 산 거를 물타기 한 거라고 보여지거든. 이렇게 매매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 다 까먹어. 손에 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 떨어질 수 있는 방법들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시세가 좋다 안 좋다. 그 다음에 내일 시세가 어떨까? 다음 달의 시세는 어떨까? 이게 패턴이라고. 꺾인 자리는 계속 빠져요. 한번 그 자리를 가격이 올라왔던 것들은 이게 빠져요. 그럼 여기서 어디 고점 대비 40에서 60% 정도 빠져요. 그 사이에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따라가면 안 돼요. 꺾인 자리로 물타기 하면 안 돼요. 더 밀리니까. 여러분들 꼭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목들 되게 많아요. 동부건설, 건설주 있잖아요. 정책 테마로 움직일 만한 것들, 이런 거, 건설주들 있잖아요. 동부건설, 추세 만들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거 보면 돼요. 실적 좋고, 그 다음에 수급 좋은 것들, 이런 거 보면 매수 매도 하면 되는데, 굳이 올라간 거를 해가지고 매수 매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DY. 이런 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 얘기할 때는, 봐봐, 위치 좋죠. 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적 받쳐주고 그동안 소외됐었던 거잖아. 박스권 했으니까 이런 게 움직인다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린 거라 이게 올라가면 좋은데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갈 확률이 많을 거예요. 제 종목을 오랫동안 TV에서 봤던 분들은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거 떨어졌다도 금방 올라올 거예요.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잘 판단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수익 확 났다면 팔고 나오면 돼요. 왜? 툭툭 전략은 매일 하니까요. 그러니까 종목에 목매지 마세요. 알겠죠? 그 대신에 이 포인트를 왜 추천했을까? 이 포인트를 왜 진짜 올라가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빙글빙글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왜 떨어질까? 중장기 이평선이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빠지겠구나. 그러면 이평선들이 역배열에서는 조정이 길어. 조정은 짧게 안 끝나요. 거의 3개월, 6개월, 9개월, 1년짜리로 조정이 돌아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거는 그만큼 비례하게 떨어져요. 1년 올라간 거는 6개월 빠져요. 반 이상은 빠지거든요. 이게 하프라고 해요. 그래서 하프 조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목전에서 중간까지 빠지는 게 하프. 거기서 변곡점이 나와요. 위로 한 번 더 올라갈 건지 밑으로 빠질 건지 올라갔다 빠질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 산 것도 보면 다 물타기예요. LG화학, 그 다음에 네이버, 삼성 SDI, 카카오. 외국인들 절대 안 사는 종목들인 거잖아요. 한 번 다 털어낸 것들이에요. 그거를 굳이 단가 내린다고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을 잘 봐요. NKMX도 마찬가지고, NKMX 이런 것도 요 위에 남아있잖아요. 이 공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드냐라고 했을 때 한번 수급을 한번 봐봐요. 수급이 어떠냐라고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급이 지금 어떠냐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되잖아요. 오늘 봐봐. 이런 것도 외국인들 많이 사잖아요. 외국인 기관 쌍거리 매수 들어오잖아요. 지분율도 늘리는 종목, 이런 종목으로 매수하면 되잖아요. 이런 공간에 잠깐 튀어 올라오면 매수 매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동부건설 이런 것들, DY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실적 좋고 매수 매도 잘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 단기 매매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메리츠증권, 뭐 증권주, 아까 동부건설, 송원산업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송원생물 산업방지제 잘 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 다음에 사이클은 봐봐,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거 누가 들어와? 기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싸니까 실적 받쳐주니까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면 돼요. 앞으로 위쪽, 아래보다 위쪽으로 강하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겟 잡아서 매수 매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높은 거 말고 그런 대신에 장중에 확 튀어 올라온다면 매도하면 돼요. 길게 갖고 갈 필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조정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미클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고요.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이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여요. 산타클로스가 올지 알았는데 산타넬리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보이니까요. 뷰는 항상 그래요. 수익 난 건 매도하자. 그죠? 현금 갖고 있자. 예, 그때 저점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 영상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설령 떨어지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져온 종목이라 잘 지켜보면 금방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울개울 팍팍! 감사합니다.